클래스카드 그래머를 소개해 드립니다.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죠.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해 못지않게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법 훈련을 위해서 영어 교육학 박사 박성희 박사님이 닥터스 그래머를 개발하셨고요. 저희가 클래스카드 그래머에 탑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문법 교재를 공부할 때 먼저 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 문법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법을 훈련시키잖아요. 하지만 문법을 체득하기에는 문항수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드백인데요. 문법 훈련 과정에서는 틀리는 바로 그 시점에 학생이 이게 아니네. 그럼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점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종이 교재로는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다시 푸는 것도 무척 어렵고요. 클래스카드 그래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닥터스 그래머에는 중등 문법 훈련에 충분한 15,000 문항이 탑재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닥터스 그래머의 문항들은 주관식 위주입니다. 문법 교재를 보면 대부분 훈련 단계에서는 주관식, 실전 문제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문법 훈련에는 주관식이 더 적합한데요. 주관식에는 자동 채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스 그래머는 자동 채점이 가능한 서술형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카드 그래머에서는 학생이 어떤 문항을 틀리면 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또 나중에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틀리면 틀렸어 라고 바로 알려주고 스스로 고민해 보도록 정답은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틀린 문제들은 오답 체크 단계와 누적 오답 복습 단계에서 다시 훈련시킴으로써 취약한 부분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오답 관리는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학습 진도와 오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적기에 개입하셔서 학생들의 오답을 파악하고 오답 클리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카드 그래머는 PC와 태블릿에서 외부로 제공이 됩니다. 태블릿에서는 외장 키보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법 학습의 특성상 학습 효과가 제한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래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1 그래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습할 교재에서 해당하는 유닛을 선택해서 클래스에 추가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머 인사이드 교재에서 일반 동사 챕터에 있는 현재, 과거, 부정 의문 4개의 유닛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 과거, 부정문,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 여기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개의 유닛을 추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유닛이 클래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닛을 선택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공지사항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웹페이지나 PDF 또는 유튜브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동사에 관한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복사해서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과 참고 자료가 표시가 되는데 학생이 학습하기 전에 인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닛의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학생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등록은 클래스카드와 동일한데요. 클래스카드에서 이미 등록했던 학생 중에서 4명 정도를 선택해서 클래스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BBBB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 학생이 실제로 학습하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1 그래머 클래스에 배치된 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표시했던 공지사항이 표시가 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맨 먼저 개념 문제는 교재에서 개념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개념을 요약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틀렸네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1차 학습에서 95점을 받았고 1차 학습의 기준 점수가 80점인데 80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2차 학습은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만 풀게 되는 오답 체크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맞췄고 오답 체크를 완료하였습니다. 만약 오답 체크에서 어떤 문항을 틀리게 되면 틀린 문제를 다 마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법 훈련의 중심이 되는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20문항씩 2개 또는 3개 세트가 제공이 됩니다. 틀리면 즉시 피드백 해주지만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오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차에서 80점을 받았기 때문에 2차는 통과를 했고 4문제에 대해서만 오답 체크를 하면 됩니다. 연습문제 C는 연습문제 B 점수가 90점 미만일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연습문제를 학습했는데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내신의 서술형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문법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전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 유형으로 20문항을 풀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누적 오답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누적 오답은 학생이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문제가 틀렸고 똑같이 1차와 2차 다시 틀린 것들을 다시 학습하게 되는 오답 체크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유닛의 학습을 마치면 자동으로 그 다음 유닛으로 학습의 진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닛을 배치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시 선생님 화면인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점수, 오답 등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진도 관리를 보시게 되면 방금 학습을 했었던 BBBB 학생의 경우에 평균 점수를 92점을 받았고요. 현재 일반 동사의 과거형 유닛을 학습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뿐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이 학생이 풀었던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연습 문제와 서술형 문제, 실전 문제 등에 대한 정오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오표에서 문항을 선택하시면 이 학생이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오답을 선택하였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답 클리닉을 제공할 때 활용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오답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오답률 분석인데요. 오답률 분석은 개별 학생이 아니라 클래스 단위의 그 오답률 분석입니다. 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오답률로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선택해 보면은 각 문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택한 오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 단위로 오답 리뷰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배치한 유닛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변경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도 변경을 위해서는 다시 학습 진도 관리에 보시게 되면 각 학생들마다 현재 학습하고 있는 유닛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도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생략하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으로 바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 학습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다시 학습을 하도록 진도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포트와 성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학생의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학생이 학습했던 이력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11월 24일 이후 학습한 기록인데요. 날짜를 바꾸시면 더 옛날에 학습했었던 기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닛별 보기에서는 학생이 학습했던 유닛에 대해서 이전에 학습했던 기록도 함께 표시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학습했는지 또 점수가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를 쉽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 표시가 중요한데요. 별 표시는 학습을 반복한 횟수입니다. 일반 동사의 현재형 유닛을 현재까지 2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 별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학습을 반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별표는 학습을 완료한 경우에만 개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유닛으로 진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별표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포트에서의 기록과 학습할 유닛에서의 기록이 차이가 있는데요. 학습할 유닛에서는 현재 있는 유닛들에 대해서만 학습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특정 유닛을 지우게 되면은 그 유닛에 대한 기록은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학습했었던 모든 기록이 남아 있고요. 특히 특정 유닛을 반복해서 학습한 경우에도 그러한 기록들을 모두 다 누적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 기능이 있는데요. 성적표는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성적표로 구성을 해드립니다. 성적표에서는 점수 내역과 함께 학생이 틀렸던 오답 내역을 한꺼번에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카톡으로 보내서 학부모님께 쉽게 전송하실 수도 있고요. 예, 보신 것처럼 클래스카드 그래머는 문법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높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항과 학습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래스를 만드시고 유닛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용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항상 고객센터 또는 카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